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에 저희 증시 흐름부터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연준 총재들 발언도 있었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흔들렸고 또 삼성전자 여전히 좀 독주하는 모습을 가져갔는데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성전 반도체, 그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 지수가 2,740원도 어제 기준 2,742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는데 그러면 가는 주식이 별로 없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관련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주, 하이닉스 좀 관련주 요것만 좀 움직이고요. 네. 반도체 내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테마가 좀 돌아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좋은 전력 설비 관련 등은 미국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네네. 있고 실제 실적도 잘 나오니까 이런 종목이 강세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이제 미국에 5조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개선되는 거 보입니다. 특히 플래시 메모리 쪽에도 향후에 크게 증가할 거 보여서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 잠정치 나오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5조 이상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오늘 잠정치가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적게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간다면요. 근데 현대일렉트릭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워낙 실적이 좋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악한 주식입니다. 특히 저도 이제 방산이라든지 우주 관련된 1등주는 뭘까? 그럼 항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냥 다른 거 테마지 안 하고 하나에어로만 사놓고 있으면 이렇게 장기 투자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특징주 중에서는 더존 비전이 있는데 SKC는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의 신사업 쪽이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요 유리기판 쪽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아직 실적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미래의 어떤 패키징의 가장 중요한 기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존 비전은 인터넷 뱅크 추진한다 그랬으니까 사실 인터넷 뱅킹 쪽에 이익이 안정적으로 잘 나고 있어서 아마 기대가 안 돼 어제 급등했고요. 그래서 추진해서 실제로 되면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도 네.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어서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부터 어제 882니까 이쪽에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약세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이제 차익 실현이 이제 몰리고 있고요. 특히 기관도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도 괜찮은 거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기판 관련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제주 반도체 워낙 전력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이제 유리기판의 YC캠이 소형주로서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신 제품 테스트하고 있어서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게 반도체는 섹터별로 세부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대다수 섹터들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특히 양극재 관련된 것은 업황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계속 약세고요. 특히 양극재가 약세다 이렇게 보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음극재 쪽이라든지 네. 이쪽은 오히려 엔캠뿐만 아니라 SKC 전체적으로 이제 동박구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좀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를 함께 요약해봤습니다. 올랐던 종목들 그 이유와 함께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은 어땠을지 외국인 수급 동향 알려주세요. 네, 외국인이 3월 중순 안 사다가 3월 중순부터 급격히 사고 있습니다. 네. 사는 건 삼성전자만 거의 뉴스 보면 삼성전자 올인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네. 몰빵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몰빵은보다도 이제 구조적으로 외국인이 57% 있다가 49%까지 내려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네네. 이제 계속 사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삼성전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또한 이제 패키징 쪽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대만에 지진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지진도 있으면 지진의 위험도 있고요. 뭐 전쟁의 위험도 있으니까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만 말고 타 지역에다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생산이 거기에 있으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특히 일본이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가 좀 수혜지 않을까. 그래서 3나노 공정은 뭐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8 공장 TSMC의 3나노 공장, 5나노 공장이 좀 피해가 있었던 걸 보여요. 네. 아직은 가동이 중단돼 있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아주 이제 미세 공정에 극자회사 공정은 삼성전자가 이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네, 수급적인 집중도도 삼성전자에 상당히 높아졌던 외국인의 동향이었는데요. 그럼 기술적으로 저희 또 코스피 차트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같이 알려주세요, 차트 분석. 네,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에 이제 눌림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2650 정도까지 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눌림목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락이 추세 하락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근 어제 이제 그 전날 급등은 어제 올라가고 그렇게 박스권에 눌림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아직 계속 조정 중이고 네. 주봉상으로 보면 2678포인트 지지선인데 그 정도까지만 조정 2700 깨지더라도 2670, 80 정도의 지지가 될 거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데 스토캐스틱 중간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가일권의 세 번째 지금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조정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 실적 우리나라는 은행 시장이기 때문에 잠정치 나오고 그래서 아직 4월 달에는 좀 전체적으로 월봉 차트로 봐도 눌림목이 나오지 않아요. 음봉으로. 그렇더라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상단에서 놀고 있어서 눌림목으로 판단하고요. 대세 상승 구간, 즉 장기 추세 상승 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이 눌림목 구간에 매수로 진입해야 된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수는 빠지더라도 몇십 포인트 빠져도 삼성전자가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식은 아직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하락할 때 또 기회를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주제 알려주실까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쇼핑할 때, 온라인 쇼핑할 때 우리는 뭐 쿠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커머스에서 중국의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지금 강력히 등장해서 1년 만에 뭐 세상을 온라인 쇼핑몰은 RTC로 이렇게 통한다 그러거든요. 네네. 미국의 아마존이 이제 인구가 3억 5천에서 거의 가입자가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RTC가 거의 임박해 돌파하고 벌써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중국의 이커머스 이게 장악하고 저가형 이제 쇼핑이 장악하고 있으면 앞으로 세상은 이제 쇼핑은 아마존도 안 되고 중국의 이커머스가 장악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쿠팡도 1등이거든요. 이제 알테모 시인이 3등, 2등이거든요. 그러면 쿠팡도 지금 상당히 위기를 느낄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쇼핑의 저가형 쇼핑이나 이런 게 벌써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이 뛰고 있으니까 그러면 쇼핑하고 싶으면 그걸로 가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주식 투자자는 생각을 해봤는데 주식은 그러면 어디로 통할까? 그래서 저는 주식은 미국 주식이다. 이렇게 해서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아주 좋은 이제 보고서가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국가 12개월 ROE 비교하면 이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그렇죠. 주주 입장은 자기 자본, 즉 주주의 돈으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 이익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미국 자본 이익률이 중요한데 자기 자본 이익률. 그래서 미국 자본 이익률 보면 지금 20%입니다. 네. 20%인데 S&P 500 기준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탑 수준이고요. 미국 장이 저렇게 좋을까? 시가총액 4천조, 2천조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체 시장에 코스피 다 해도 2천조 대 합쳐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 그 정도니까 왜 미국이 저렇게 좋은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2005년도와 20년 정도, 19년 뒤에 2023년도 12월 작년 기준에 했더니 미국은 15.6에서 20.5로 올라갔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15% 내외 정도 있다가 2005년대는 지금은 10%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5년대 17.6%에서 지금 8.9%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급격히 내려온 거죠. 네.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워런버핏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되는 기업만 주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한 자릿수대로 물론 작년에 전체적 경기 안 좋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은 전부 다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이것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당을 많이 해주든지 자사주 소각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비교해서 10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네. 미국은 91.4, 한국은 31.5, 3분의 1이거든요. 미국은 91.4면 선진국도 68인데 우리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는 별로 이거 보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S&P 500 전체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에 자사주 매입이 48%고 배당이 35%니까 미국 S&P 500은 대다수 44%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한 35%는 배당을 준다는 거죠. 네. 우리는 이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할 때도 당연히 자사주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늘리다 이 정책이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어떤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래야만 우리도 ROE가 평균적으로 선진국처럼 14% 내외를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배당 재투자 수익률과 단순 주가 수익률 차이인데요. 이게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S&P 500 단순 주가 수익률이 175%인데 S&P 500이요. 그 배당을 해서 이제 미국은 분기 배당을 합니다. 분기 배당까지 재투자를 했을 때는 네네. 229%니까 한 50% 이상 더 증가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기 배당이 시행이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거든요. 크진 않지만 분기 배당을 그걸 배당받아 또 투자, 그 주식 사고 네. 이렇게 계속하면 복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 시행으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기 배당을 해주는 주식은 장기 투자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그래서 10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미국은 1.8%, 한국은 1.9%인데 그런 배당 수익률은 연간 기준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은 주식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바로 분기 배당을 해주고 재투자했을 때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표 기업 애플과 엔비디아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애플은 10년간 지금 2010년에 2013년도 종가 기준으로 보면 애플은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 3배 정도 올랐고 그때 네. 23,000원대였으니까요. 3-4배 좀 올랐네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애플은 13년 종가가 17.4달러인데 요거를 40만 원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하면 20주를 살 수 있었거든요. 요거 현재 기준으로 보면 440만 원이에요. 엄청 올랐네요. 그래도 돈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걸 애플을 2013년 아니라 5년을 당겨서 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애플이 나왔을 때 그때 2008년도 종가로 따져버리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2008년 위기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2.5달러인데 이걸 사면 110주를 살 수 있었습니다. 40만 원 가지고. 그러면 그게 지금 2,400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어렵어요. 그래 한 5년 막 당겨도 수익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는 10년간에 2013년 종가하고 지금 종가 이렇게 보면 고점 대비 대충 하면 260배 올랐습니다. 네. 13년 종가가 3.7달러였는데 환율도 그때 1,1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주를 매입할 수 있었어요. 40만 원 가지고. 그럼 현재는 1억 2천입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어떤 산업이 도입될 때 그 일등주를 딱 초입해서 사면 쌀 때 사놓으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엄청 인기 좋을 때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애플도 스마트폰 나올 때 그때 투자했어야 되고 이제 네. 엔비디아도 결국은 이제 2012년 정도 AI 시대가 시작됐을 때 그때 샀을 때라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 2030년대 정도를 보고 미국 주식 어떤 게 있을까? 2030년도 1등 할 수 있는 주식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렇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지금은 장기 투자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는 미국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퍼진 이유들이 결국 자기 자본 이익률도 좋고요.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입니다. 분기 배당도 실시하면서 더욱더 여기가 좀 효과가 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어떤 종목 장기 투자하지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미국 주식 좀 살펴보시면서 사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좋은 기업들을 골라보고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전문가님, 이번 주와 포함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도 발표되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암학회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암연구학회가 바이오자 그전에 이미 이번 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러 호재가 나왔을 때 반등할 때 차익 실현한다든지 손해난 사람은 좀 손실을 줄이고 좀 팔고 나서 다시 여름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ACCR을 참고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전에는 3.2%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좀 둔화가 되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은 소비자 물가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안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6월, 7월 지난번에 제가 3월인가 금리 인하 요원하다 이런데 사실 경제가 좋으면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잠정치를 발표하는데 보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어떤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어떨지 그에 대한 코멘트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LG전자는 IT 기업들, IT에 좀 종합 셋업하니까는 IT 산업 업황이 앞으로 돌아선지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주는 조금 아직도 편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포함해서 실적 시즌 돌입하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가서요. 유망주와 또 투자 전략 함께 알려주시죠. 네,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린 RTC 말씀드렸는데요. 네. RTC 때문에 중국이 뭐 화학도 괜찮고 소비가 좀 중국이 저가형 살아나면 중국 경기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정책의 수혜주인 LG 생활건강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네. 그래서 1분기 예상 매출액은 소폭 플러스인데요. 예상 이익은 소폭 마이너스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구조조정이 이제 완료하고 리브랜딩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고 올해는 그다음에 중저가 브랜드 육성 전략인데 지금 현재 아까 RTC가 전체적으로 저가형 이제 쇼핑의 가장 강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중저가 브랜드가 있을 때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일단은 손절 영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월봉 차트를 봐야 되거든요. 네. 178만 4천에서 지금 40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80% 빠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인도 팔고 실적도 나빠지고 그런데 이제는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완전히 장기적으로 스토캐스틱이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기적인 거래가 많이 실려서 지금 올라가다 지금 현재 눌림목인데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봉 차트 보면 이제 최근에 시세가 한 20-30% 났기 때문에 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한 36만 원 정도까지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36만 원 초반 정도 오면 매수 쪽으로 진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격은 매수가는 36만 원이고요. 눌림목대 목표가는 48만 20% 정도고요. 손절가는 34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LG의 생활건강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려는 주가 움직임 기술적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받았을 때 매수가 36만 원에 진입하셔가지고요. 목표가 48만 원까지 그리고 다만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34만 원으로 가져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코멘트 한 가지 알려주시죠. 네, 미국 주식이 이제 정답이라고 그랬는데요.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요. 노력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도 시대를 선도한 1등주를 보유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네, 시장 역시나 이 사회의 흐름들을 읽어가시면서 1등주를 잘 선택해서 돈을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잠시 뒤에 있습니다. 이제 1분기 매출액 지금 71조 9,541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 형성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조 4,756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컨셉에 부합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에도 오늘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잠정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